행동은 교정한다. 이걸 반드시 이걸 외워야 돼요. 소망과 감정은 수용하고만 해도 안 돼요. 이것 빼고 행동 교정만 들어가도 안 돼요. 왜? 행동은 소망과 감정이 원인이고 행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하면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당장은 엄마가 무서워서 그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해결이 안 돼요. 소망과 감정은 수용하고를 한 90%는 해야 돼요. 너 사고 싶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충분히 해서 이 풍선에 가득 찬 이 바람이, 소망이, 감정이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이건 어때? 이건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반드시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90% 이걸 뒤집어도 안 돼요. 그러나 뒤집을 때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지금 아이들이 머리카락을 막 밥 땡기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아이야 머리를 잡아 뜯고 싶구나.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지금 그거를 스톱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일. 그 다음에 절대로 협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유 먹을래? 주스 먹을래? 이거는 아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선택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작은 것이지만 아이가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이빨을 닦고 잘래? 그냥 잘래? 그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엄마 숙제하기 싫어. 숙제하고 싶지 않구나. 힘들구나. 어디 아파?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반드시 숙제는 빨리. 오늘 내가 엄마 내가 얼마나 학교에서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면 너무 힘들었겠구나. 엄마가 좀 주물러 줄까? 자, 그리고 앉아. 이게 단호하게, 단호하단 말은 무섭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라는 말, 화를 내면서 그거 아니에요. 단호할 때는 조금 목소리가 낮은 게 좋아요. 빨리 해라잉 그러지 말아요. 약간 목소리를 낮추고 그러나 얼굴은 단호한 표정으로. 높은 데 거기 올라가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지면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부러질까요? 안 부러질까요? 안 돼요.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 안 됩니다. 물론 내 감정을 다 알아주고 언제든지 내가 쉴 수 있는 그런 품이 돼야 되지만 부모로서의 권위권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지금 막 화가 나서 어떤 엄마가 우리 애기 맨날 던져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화가 나면은 이제 화가 나서 뭐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화가 났으니까 던지는 행동은 그건 당연하다는 거야. 그것도 다 만져줘야 되는데 그 마음을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사람한테만 던지면 안 돼 그랬대. 사람한테만 던지면 안 된대.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서는 여기는 엄마가 있고 얘가 있으니까 저기다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화가 났을 때 저기는 선생님이 계시고 얘는 애들이 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가 구석이 있을까 저기다 던져야지.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네가 너무 화가 났구나 속상하구나 이게 네 뜻대로 안 되니까 하구나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하고 그러나 던지는 것은 안 돼. 이거를 반드시 노 할 것은 반드시 노 해야 돼. 그래서 그래야 아이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마시멜로 아이처럼 참을 수 있는 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던지고 싶으면 던지고 누구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 정도 성공했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을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불행하게 해요. 그래서 소망과 감정은 수용하고 근데 이게 90%다. 충분히 해주면 이거는 코칭이에요. 코칭은 이렇게 해하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얘가 스스로 힘이 있어서 에듀케이션을 끌어낸다 그랬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잠재력 이거를 끌어내주는 것이 에듀케이션이거든요. 근데 에듀케이션보다 코칭은 더 그래요. 파트너십 함께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자, 야구 코치, 야구도 투수 코치, 타격 코치 다 다르죠? 어때요? 어떻게 하면 잘 치게 할 것인가? 투수는 어떻게 하면 잘 못 치게 던질 것인가? 결국은 던지는 사람은 투수하고 타자예요. 그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를 정말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감정의 공감과 수용, 행동의 교정. 예를 들어 나 밥 안 먹어.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사기 많이 치죠. 내가 다시는 너 밥 준가 봐라. 줍니다. 나중에 나 너 엄마 안 할 거야. 엄마 나가버릴 거야. 그거 정말 해서는 아이들한테는 공부해요. 실제로 안 나가요. 너 다시는 너 마트에 데리고 온가 봐라. 다음에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마시멜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해봤자 별 볼 일 없고 엄마가 그렇게 했자 결국은 이것이 아내들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먹지 마. 너 이따 배고프다고 말만 해. 지금 안 먹으면 없어. 조금 있다가 안 먹을래? 빨리 안 먹어. 결국은 그거 먹이고 싶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화를 내서는 안 되지만 지금 안 먹으면 안 돼요. 나중에 엄마 배고 디너 타임 is over. over 해야 돼요. 한 번 내가 이건 안 돼라고 하면 그거를 해야 아 우리 엄마 말을 안 들으면 꼭 나한테 불이익이 오더라. 이거를 경험으로 해야 그래야 이 아이가 규칙도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내 눈에 내 눈에 깨나 남의 눈에 못 깨나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 할머니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이야 하고 그렇게만 그러니까 감정은 그 감정을 축소하고 다른 데로 돌려도 안 돼요. 축소 아이고 별거 아니야. 엄마 금붕어가 죽었어. 아이고 멀쩡하다 금붕어가 왜 죽었다냐. 그거 죽을 수도 있지 뭐. 엄마가 하나 또 사줄게. 싸. 이거는 아이의 감정을 줄인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고 기분도 안 좋은데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거는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요. 축소 전환. 그다음에 금붕어 한 마리 죽었다고. 이거 엄마 죽으면 울지도 않라. 이거 가도 안 돼요. 이 아이의 감정을.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이 하는 거 방임. 어이구 금붕어가 죽었네. 어쩌다가 금붕어가 죽었구나. 금붕어야 살아나라야? 금붕어야 살아나라야? 안 살아내. 어떡할까? 어떻게만 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 금붕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인정하고 그 슬픔을 달래고 그 다음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안 가르쳐줘요. 이건 방임형이에요. 이것도 안 돼요. 토닥토닥은 속상하구나. 충분히 공감. 네가 금붕어 뭐 이름도 지어줬지.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 번 죽으면 안 살아나는데 어떡하지. 엄마도 마음이 슬픈데. 그래서 이 아이의 감정을 항상 해소시키라 그랬죠. 쭉 빼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금붕어 어디다 묻어줘. 어디다 뭘 묻어줘.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지. 그러면 안 돼요. 묻어주고 싶구나. 어디에 묻어줄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있죠. 애들 그 기르듯 하고 묻어주고 뭐 편지 써주고 묻고 십자가 세워주고 그런 일 있잖아요. 학교마다 아이고 그 병아리 또 왜 학교 앞서 그런 걸 팔아가지고 금방 죽어. 아이들 마음에 막 상처를 남겨. 어쨌든 한 번 말하면 그 말을 지키고요. 지키지 못할 만 너 놔두고 가버릴까요? 그 공포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상담하시는 그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이제 아버지하고 싸워가지고 안 좋으면은 외갓집으로 가버려요. 그럼 외할머니가 애기가 지금 4명인가 다 줄줄이 있는데 애들을 놔두고 뭐 어떡하냐 너 가거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회는 이때다고 실컷 부려먹어요. 그래가지고는 학교를 갔다 와서 항상 불안한 거야. 오늘은 우리 엄마가 계실까? 또 안 계실까? 그 불안함. 그 불안함이 지금도 나이 60이 넘도록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원하는 것이 안정된 생활. 항상 뭔가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절대로 내 아이한테 그걸 안 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아이 셋을 기르도록 한 번도 아이들만 놔두고 있은 적이 없대요. 시장에도 절대로 안 간대요. 같이 가든지 아니면 뭐 얘들을 남편이 있을 때 맡기고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지금도 그걸 유기불안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유기불안이 가장 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는 정신 그 장애 중에서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유기불안이에요. 나는 유기불안은 뭐예요? 나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근데 쓰레기는 또 유용하기도 해요. 잘 재활용하면.
근데 내가 버림받았다고 말은 나는 쓸모가 없다는 뜻으로 아이들은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커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남의 눈치를 보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자꾸 애를 쓰고 근데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그게 좋아졌대요. 근데는 그저께 또 한번 물어봤어요. 무슨 이야기다가 아니 아이들 기를 때 참 행복했죠. 한참 전에 자기는 아이들 기를 때 행복하다는 생각을 거의 못했대요. 우리 애들 보면 이쁘잖아요. 아이고 미운지도 한테 쥐어 받고 싶어도 어쨌든 걔들이 이쁘니까 이쁜 맛으로 기꺼이 종로를 하잖아요. 근데는 이쁘고 좋다 막 사랑스럽다 이 아이가 나한테 와서 너무 좋다 그 생각을 안 했대요. 그럼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유기불안이에요. 사실 부모가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아이한테 이렇게 충격이 크더라고요. 결국은 왔다 갔다 맨날 했었어도 결국은 엄마가 이제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래 자기가 막 학대를 당하고 막 두드려 맞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 것도 아닌데 그것이 나한테는 자기한테는 너무나 이 트라우마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만은 이렇게 안 길러야지 하는 그 마음이 이게 사랑보다는 이렇게 하지 않는 이게 막 집착처럼 그래가지고 전혀 인조이를 못한 거예요. 인조이. 아이를 기를 때 하나님이 참 머리가 좋으세요. 아이가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사랑만 갖고는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 사랑이 없으면 이 아이 못 키워요. 근데 사랑만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이 아이를 잘 길러내야 된다는 책임이시고 부모로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요. 사랑이 없이 책임만 있으면 너무 팍팍해서 그렇다고 사랑만 가지고는 내가 너무 힘들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게 사랑이 이게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자, 그다음 나 밥 먹기 싫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줘. 선생님 왜 여기는 남자인데 여기는 왜 여자예요? 지금 밥이 먹고 싶지 않구나.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잘 먹던 아이가 밥 먹기 싫어했을 때는 뭔가 감정적인 거 어떤 환경적인 거 그날 무슨 상황에 의해서 그런지를 우리가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적어도 물어봐야지. 물어보지 않는데 엄마 사실은 내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너 무엇이 또 문제냐? 너의 질질 짜고. 정말 진짜. 왜 그래? 빨리 말 안 해? 빨리 말해. 말하라고. 다른 때는 따박따박 말 대답도 잘하고 왜 이런 때는 말 안 하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군화하라 그랬죠. 군화. 지금 얘가 분명히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여시 같아야 돼요. 아이의 감정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의 감정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그런 감정이 그게 있어야 끼리끼 빠빠를 잘하죠.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 빨리 말 안 해? 요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네? 좋지 않아 보이네?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봐. 오케이. 자, 그래서 토닥토닥 점수 코칭은 4가지예요. 첫째, 내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토닥토닥이 가능해요. 내 감정을 조절하고요. 이것이 되면 뭐가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잘 기르면 누가 먼저 행복해야 되니까? 엄마가 먼저. 우리 그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 어때요? 갑자기 비행기가 꽁 하거나 이렇게 흔들었을 때 누가 먼저 써야 돼요? 엄마. 아이를 먼저 씌워줘야 돼요? 내가 먼저 어른이 먼저 써야 돼요? 어른. 응? 어른이 먼저 써야 돼. 아니 그 말 이야기였죠. 당나귀. 당나귀를 그냥 아버지만 타고 가요. 아이고 저 아들은 걸리고 저 아버지는 타고 가요. 그래서 아들을 태웠어.
아이 저 호로 자식 저거 지금 앞에 늙은 아버지는 걷게 하고 지는 그래서 아이 둘이 탔더니 왜 가엾은 당나귀 그래서 나중에 밀고 가죠. 여기다 물에 펑펑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 이거를 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토닥토닥하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토닥토닥 정석 코칭 하나. 내 마음 껴안기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들리니 내 마음을 정말 하루에 10분만 들여다봐도 사실 더 들여다봐야 돼. 10분만 들여다봐도 달라요. 내가 지금 where am I?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안 그런 척 보이는 거 말고 내가 실제로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나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안 잡아먹어. 솔직하게. 생각 그냥 이야기하면 돼.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은 나의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어요. 행복하고 날아갈 것 같고 희망에 차고 아 오늘 why am I 그러니까 MI가 아니라 마음이 오니까 나도 정말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긍정적이고 희망차고 벅차오르고 그런 감정이 있는가 하면은 절망적이고 그야말로 쪽팔리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화나고 무섭고 그런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근데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다 어떻게 받아들이라? 긍정적으로. 왜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좀 더 나오긴 하지만 슬픈 감정, 무서운 감정, 두려운 감정은 나쁜 감정이다. 아니에요? 여기는 수준이 너무 높아. 그리고 그 감정은 그래 나쁜 감정은 아니긴 아니지만 되도록 그거를 느끼지 않아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오케이 혹시 느끼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은 느낄 수 있어. 근데 느끼기는 느끼되 그 부정적인 감정은 빨리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줘야 된다. 아 그건 맞아요. 빨리 바꿔줘야 된다. 내가 전에 그 예를 들은 내가 이런 예를 들은 것을 여러분들도 예를 잘 기억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써먹으세요. 내가요 이제 밤에 길을 가는 거야. 밤에 길을 가는데 누가 뒤에서 나를 좀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좀 걸음을 빨리 했더니 그 사람의 걸음걸이 또 빨라져요. 내가 이쪽으로 갔더니 또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무서워요. 무서워야죠. 무서운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긍정적인 감정은 아니에요. 그때 아싸 나도 드디어 나의 미모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생겼어. 난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진짜로. 우리 신랑이 그때 잠깐 이게 가려져가지고 아싸 그러면 안 되죠. 무서워야 돼요. 무섭다는 것은 신호예요. 네가 지금 뭔가 위험한 일을 겪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빨리 네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라는 신호예요. 그렇죠? 자, 해라는 신호에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할까? 빨리 가짜라도 오빠야 나 다 왔어 빨리 나와 랄지 가짜라도.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나는 겁나게 오빠 지금 이번에 몇 킬로 됐어? 85kg 됐다고? 태권도 검정띠 땄다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을 건들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게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안 된다는 오케이 했어요. 그죠? 그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도 들어야 된다 그랬죠. 나쁜 거 아니다. 그런데 무서운 감정이 확 들었어요. 그런데 빨리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야 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야 저기 뒤에 오는 사람은 치안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토닥토닥.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부정적인 감정은
되도록 느끼지 않아야 되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되도록 느끼지 않아야 되고 혹시 느끼면 빨리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립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이 뭔가를 들여다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뭐 현미경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아하 내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급박한 상황에 그걸 자꾸 연습하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오르메리컬이 된다고. 세월호 아이들이 왜 죽었어요? 연습도 안 했어. 그런 상황 설명도 안 들었어요. 무조건 그냥 집에 아니 저기 막 객실에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그리고 선실에 가만히 있으면서 구명조끼를 입은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물이 차오르면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리죠? 그리고 나는 둥둥 떠다녀. 가장 위험한 행동인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든 그 감정이 어떻게 어디서 왔고 이거를 자꾸 평상시에 연습해 놓으면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바르게 처리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택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다. 모든 감정은 다 소중하다. 그런데 그 감정을 무조건 참고 누르고 부인하고 빨리 바꿔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죠? 이것이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고 자꾸 슬플 때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나는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야? 정말로 이 정신과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러는 거야. 마음을 강하게 먹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천천히 들여다보고 나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거를 자기 마음을 공부하고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토닥토닥 해야 이것이 되는 것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 그건 틀립니다. 빨리 왜 지금도 그러고 있냐. 무엇이 처음에는 이제 공감합니다. 한 번에 두 번에 계속 내가 언제까지 네 마음을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스스로 자기 감정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감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기 감정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능력. 인간은 자신을 이해하는 만큼 누구를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토닥토닥 저스코칭 둘은 뭐예요?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금방 했죠. 내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토닥토닥. 첫 번째는 들여다보고 이거를 조절하는, 내 마음을 토닥토닥. 여러분, 나의 힘듦과 내가 수고한 거 그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엄마? 남편? 택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나를 토닥토닥하고 위로해 줄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해주면 따봉.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나를 스스로 위로. 내가 자기 위로 기능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자기 위로 기능과 자기 처벌 기능. 자기 처벌 기능. 그것이 주로 어디서 온다?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잘못했어요. 너는 어째서 그 모양이냐, 누구 똥구멍이나 빨아먹어라, 뭐 그런 요새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우리는 겁나게 듣고 자랐죠. 선생님한테도 막 뭐 있지 뭐. 이 아이가 실수했을 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It's gonna be okay. 아빠들 선생님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에요, 부모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실수하고 어려웠을 때 괜찮아. 좀 실수했구나.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토닥토닥. 이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그것이 나한테 그대로. 지금 부모님은 안 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너무 늙으셨거나 나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별로 영향을 안 미쳐도 그 기능이 내 안에 자기 위로 기능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잘못해도 혼내고 비교하고 잘못했을 때 아이고 우리 저기 또 나한테 상담하신 분이 항상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그 이야기 했나? 설거지 그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설거지를 이렇게 자기 딴에는 아기 때 엄마를 이제 그 기쁘게 해드린다고 설거지를 딱 해서 올리는데 그러면은 기특하잖아요. 엄마 그 위에서 그렇게 한. 근데 딱 엄마가 오면은 무슨 말씀 안 하신대. 딱 보고는 혀를 탁 차고는 그 설거지 그것을 탁 엎은대요. 딱 설거지 그 얼마나 아이한테 상처예요. 실제로 이것도 유사한 이 아이가 그냥 저기 쿡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요리사가. 근데 이제 엄마들은 뭐 무슨 요리사냐. 그래도 요즘은 이제 그 스타 요리사가 많이 나와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 같으면은 무슨 요리사냐. 그냥 공부해서 무슨 회사 요새는 회사에서 누구 뽑지도 않아.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은 정규직 거의 안 뽑아요. 왜? AI가 되고 많이 해버리니까 컴퓨터가. 그래가지고 요리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어떻게 어렵게 해서 이제 학원을 가서 그날 케이크를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케이크를 딱 만들어 갖고 왔는데 엄마한테 이제 엄마 오시게 막 기다려서 엄마 나 오늘 학원에서 케이크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케이크를 딱 보더니는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 나갔어요.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오케이. 내가 그 엄마하고 그런 계속 그걸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기 처벌 기능이 생겨가지고 무슨 일이 잘 되면은 그거는 우연히 잘 된 거고 무슨 일이 안 되면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잘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토닥토닥 하는 것을 설령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해줬어도 그럼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엄마한테 그렇게 못 받은 거 엄마는 왜 그랬을까?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 왜 그 위에 엄마로부터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엄마가 마음에 여유가 없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셨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엄마한테 못 받았으면 그걸 나도 모르게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아까 엄마한테 그 엄마가 자꾸 집을 버리고 집 놔두고 외갓집에 가버리고 그런 사람은 내가 우리 엄마처럼 잘해라.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고 아이를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길렀어요. 그거는 자기 엄마가 했던 것을 다시 되물림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이 아이하고 함께 즐기고 좋아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거는 완전히 이 너무나 지나친 과대한 책임감 속에 다 묻혀가지고 이 소중한 것을 놓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아이들한테 내가 거꾸로 부모가 됐을 때 그대로 대물림 되거나 아니면은 그 반대로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몸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정말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지. 여러분 수영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아미도 마찬가지입니다. Enjoy. Just enjoy. 그래 내가 이걸 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못 해보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이라죠. 즐기면서 합시다. 자기 감정을 상황을 갖고 통제하고 반응하는 능력, 지난번에 또 만족 지연의 능력, 인내심, 주의 집중, 자기 동기화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끄는 것, 이 능력이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괴로운 감정과 싸우게 됩니다. 자, 내가 적당할 때 내 감정을 조절하고 안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 꼭 해야 될 것을 하기 싫지만 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했을 때 내가 행복해지지.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계속 나는 힘들어요. 감정은 무엇을 하라는 신호입니다. 아까 무서운 감정이 들었을 때 나는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분명히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를 어려움에서 구해야 되겠구나. 이 신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랑스럽다는 무슨 신호예요? 아이가 사랑스러우니까 뭐 하라는 신호예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뭘 봐주고 지가 하지 못하니까. 또 여기 여러분들 저 남편분하고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요? 뭘? 그 사람이 이것도 좋아하니까 내 심장아 뛰어라 툭탕툭탕 그거 아니죠? 심장이 먼저 뛰었죠?
심장이 먼저 뛰다 보니까 또 이제 가까이 가게 되고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했잖아요. 근데 막 심장만 뛴 것만 들어서는 안 돼요. 심장이 막 뛰어서 근데 유부녀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감정은 사랑스럽다. 같이 있으면 그냥 좋아. 너무 편안하고 그러니까 헤어지기가 싫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데이트하면 헤어져야 되잖아. 밤에 안녕 내일 만나 뭐 이 주말에 만나 그렇게 되잖아. 자, 화가 났다는 것은 무슨 신호예요? 화가 났다는 거. 화가 났다. 비난. 여러분 이제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그거 보셨어요? 거기 어때? 이 사람이 저기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사이코패스가 와가지고서는 소용돌이석에 휘말리는 또 하나 펜션 완전히 거기 살인자가 그 펜션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바람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 아내는 결국은 그걸 못 겪어가고 나서 그것으로 자살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 위해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는다 그게 나오거든요. 어? 화가 났다는 거 뭐예요? 무슨 일이 내가 원치 않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나를 화가 나게 했다 그러면 뭐 하라는 신호예요? 참어. 에이? 그 말입니까? 아니요. 설정이에요. 뭐 덥지도 않고만 무슨 아니 춥지도 않고 잠깐요. 얼른 가시오 집에. 이거 설정이에요. 그럼 화가 나죠. 그리고 뭐 하라는 신호예요? 화내라고. 얼른 집에 가시오. 다시는 여기 오지 마시오. 아멘.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요. 아무나 오라는 소리가 아니어서 아멘이가 아니요. 그렇게 알아서 난 딴 데로 갈게요. 그러면 안 되죠. 화가 나야죠. 화가 나고 집에 가고 싶으면 당신이나 가세요. 왜 나한테 가라 그래요? 그래야 되죠. 화가 났다는 말은 나를 지키라는 신호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나의 입장을 밝히고 싸우라는 신호예요. 머리끄댕이 들고 싸우란 말이에요. 내 입장을 밝히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는 신호예요. 그렇죠? 외롭다는 것은 무슨 신호예요? 나 외로워. 응? 나는 뭐가 필요해요? 친구. 친구가 필요해요. 나의 외로움과 헛헛함을 달래줄, 허전함을 달래줄 어떤 취미가 필요한달지. 아, 그래서 내가 외롭지 않도록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나는 슬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울보 찡보 그게 아니라 슬픔은 슬프다는 것은 아 나는 슬프구나. 그러면 나는 뭔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잘 다듬어보고 이 감정을 잘 조절하려면은 이 감정이 무엇을 하라고 나한테 말하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슬프다, 외롭다, 화가 나. 자, 이거를 잘 못하면은 내 감정의 소리를 잘 못 듣고 잘 컨트롤 못하니까 나를 망가뜨리고 옆에 사람을 망가뜨린다고. 나 여기 잘 숙달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을 잘 했잖아. 자발적인 동기고요. 여기서 암에 안 가면은 당신하고 이혼한다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자발적으로 오셨어. 여기에서 이제 성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을 뒤로 미루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삶이 됐건 간에 이 삶의 필수예요. 그렇죠? 세 번째. 이거 두 가지 가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다른 사람 마음이 보여요. 네 마음이에요. 네 마음. 감정을 지각하고 감정을 이입하고 역지사지할 수 있는 이건 인간관계 능력의 기본이에요.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죠. 가정에서 서로 이것이 안 될 때 이 아이들은 커서 자라서 친구하고도 안 되고 나중에 연인하고도 안 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파악하고 공감하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이걸 잘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게 다 필요해. 그쵸? 이야기를 듣고 공감만 해도 달라집니다. 공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다.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알아. 그쵸? 정서적으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했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죠. 절대 설득으로나
훈계로나 그걸로 안 돼요. 이것이 안 되는 경우가 사이코패스고 강간범죄가 가정폭력 가해자. 사이코패스 그 지수가 있어요. 응. 아주 잔악한 행동을 했었어도 사이코패스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아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뭔지 아세요? 공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끔찍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쭉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는 보면 막 속상한 아프겠다 하고 어머 어떡해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보통 건강한 사람은 그런데 전혀 그걸 보고 이것이 이렇게 뇌에서 파동이 일지 않게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죄책감은 없고 다른 사람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언제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있다가 교황이 그때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세월호 유가족하고 같이 악수하고 그랬잖아요. 참 그 사람은 그 기본적인 그 마음이 정말 되신 거예요. 지금 비행기를 딱 올라갔을 때 여기 세월호 배지 있잖아요. 세월호 배지를 그만 좀 떼라 그랬대. 떼라고 옆에서. 그러니까는 그때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니 교황이 한 말까지 언제 기억하고 있어야 고통 앞에는 중립이 없다. 고통 앞에는 중립이 없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약자를 계속 괴롭힐 때 나는 그냥 중립이야.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비겁함. 왜냐하면 약자 편을 들었다가 나도 똑같이 피해자가 될까봐 약자 편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중립이야. 사실은 그것이 비겁한 것이고요. 약자 편에 서지 않으면 사실은 어디 편에 쓴 거다? 나는 중립이라고 하지만 강자 편에 강자 네가 여기를 괴롭혀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앞에는 중립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 공감하지 못한.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이코패스는 타고났을까요? 타고날 때부터 악마 아니면 악마는 만들어진다. 그러면 전혀 저기 선천적인 건 없고요. 있을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제임스 펠런이라는 뇌신경 과학자예요. 아직 뇌에 대해만 계속 연구하는 분인데 하루는 이제 뭐 ADHD라 그런 거 연구를 하는데 뇌 사진이 있는데 사이코패스 뇌는 그 전두엽이 별로 불이 안 켜져 있어요. 그 전두엽이 하는 일은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완전 컨트롤 타워거든. 이게 잘 안 움직여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 뇌가 어떤 뇌요? 봤더니 누구 뇌예요? 자기 뇌. 이 제임스 펠런의 뇌예요. 여기 사이코패스 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고 자기 그 조상들을 봤더니 사이코패스 있어. 죽여도 그냥 죽이실 막 도끼로 막 줄줄이 샀다고 뭐 누구도 그랬고 자기 부모님이 그걸 이야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대신 자기 부모님들은 정말 사랑으로 기렸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 문제가 있어서 전혀 공감을 못. 왜냐하면 공감을 계속 선천적으로는 그걸 못했지만 공감을 계속 받고 자라니까 이 사람은 전혀 문제없이 대인관계를 잘 가졌고 정말 뇌를 연구하는 훌륭한 과학자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밝힌 이론이 세 다리 이론이에요. 세 다리. 그러니까 이 네 개는 하나가 빠져도 좀 그런데 세 개는 하나 빠지면 자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도 있고 실제로 뇌 기능도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이 성장 환경에 의해서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혀 유전이 없는데 성장 환경에 의해서 뇌 기능이 제대로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서 전혀 죄책감과 생각 자체도 뭐 죽일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정말 이것이 중요해요. 유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다음 네 번째는 토닥토닥 정석거찍 네 번째입니다. 뭐예요?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네 마음을 알고 니를 토닥토닥 하면서 정말 좋은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대인 관계를 맺으려면 세 번째가 먼저 마음을 알아줘야죠.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정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인간다운 삶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답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거를 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가치관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아무리 네가 나도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 그건 절대 안 돼요. 내가 하지만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소중하다. 이런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꼭 이 존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네 마음을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은 다 있어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은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혼자 절대로 못 살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렇죠? 성장 예측 지표, 이 아이가 어떻게 잘 자랄 것인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지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걸 보면은 알아요. 이거 진짜 그래요. 그리고 오늘 정말로 중요한 거 이거는 꼭 외우세요. 아까 소망과 감정은 수용하고 행동은 교정한다. 그거하고 또 하나 외워야 될 거 이거예요. 내적 대상 관계. 이것이 부모와의 그러니까 대상은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는 이런 사물도 될 수 있고 환경도 될 수 있고 뭐 멍멍이나 그런 동물도 될 수 있어요. 멍멍이한테 딱 물렸던 아이는 너무 무서워서 커서도 멍멍이를 무서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주로 오브젝트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와의 관계. 그러니까 대상관계. 부모라는 대상하고 맺은 관계가 인터널 내 마음의 틀로 딱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친구와의 관계도 좋고, 커서 연인 관계도 건강한 연인 관계, 그 다음에 그것이 부부 관계로 이어지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는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찌그락짜그락하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당하거나 유기를 당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친구와의 관계도 좋지 않고 남녀 간에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부부관계도 문제가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똑같이 뭐라고요? 네, 6글자로 내적 대상 관계. 그러니까 내가 그때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미안해, 헷갈려. 그러니까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아까 이 사람 이뻐 우리 애기는 웃어봐 까꿍 봐, 엄마 닮아서 눈웃음 치는 것이 최고로 이쁘다니까. 우리 애기는 시커먼 옷을 입어도 이쁘고 흰 옷을 입어도 이쁘고 빨간 옷을 입어도 이쁘고 우리 애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우리 애기 학교 가면은 엄마가 보고 싶을 텐데 그래도 잘 갔다 오세요. 좀 이따 만나요. 이런 것을 자주 받은 아이는 학교 가서 이제 교실 딱 들어오면은 친구들이 속닥서 막 웃어요. 그럼 뭐야 나랑 같이 웃자. 뭐 좋은 일 있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싫어 안 했지. 머리부터 바까지 다 웃는 것도 배기 싫어. 이 감지 살면서 보조개 들어가는 것도 꼴배기 싫고, 아이고 참말로 내가 이런 종컵 쓰라겠어 쓰지 말라겠어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여기다가 담아서 먹어 알았지? 대답해. 너는 학교 가보고 나겠어. 너를 안 봐야 내가 좀 사랑해서 나왔거든. 너만 보면 후화가잖아. 이런 이야기를 늘 듣고 자란 아이는 교실을 딱 들어왔을 때 여기서 둘이 이야기하면은 금방 0.0000 몇 초 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얘기하는구나. 나 흉보는구나. 가지고 선뜻 다가가지 못해.
진짜 너무 예쁘다. 이 색깔 나 아이보리 색깔 정말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쁘지? 내가 좀 옷을 잘 입는 편이야. 이렇게 하는데 엄마한테 사랑을 늘 받은 아이는 근데 늘 구박받은 아이는 와 이거 이쁘다 그러면 생각을 무슨 소린가? 그것이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겉으로만 그러겠지? 아니면 이거 지출한 소린가? 이거 줘야 되나? 복잡 칭찬을 해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이것이 내적 대상.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내가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속상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제임스 펠런이라는 사람이 그럼 나는 사이코패스 뇌를 가졌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자랐지 하면서 막 조사를 하기 시작했더니 설령 이게 문제가 없어도 뇌에 문제가 없어도 사이코패스가 되거나 이게 부적응자가 되거나 사회 부적응자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을 조사했더니는 7, 80%에 되는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어요.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란 그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 관계에 계속 관계가 찌르닥장을 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공감 받아야 나옵니다. 내가 나중에 그거 한번 보여. 그 저기 스틸 페이스라는 그 몇 시까지 해야 돼요? 그거 보여주면 시간이 없겠지. 스틸 페이스 이것도 찾으려면 스틸 페이스. 그게 무슨 영상이냐면 아니 흘러 복잡해. 내가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 그러니까 또 이러다 이제 넘어가지도 않는데 왔다리 이럴 줄 알았어. 잠시 평정심을 되찾고 이 공감을 받은 아이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뇌에 그 미러 뉴런,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나도 모르게 엄마가 웃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서 웃고 엄마가 울면 나도 엄마 왜 그래? 그렇게 되고. 근데 그것이 이 아이가 웃을 때 아이고 우리 아이 웃으니까 너무 예쁘네. 처음에는 베넷짓으로 웃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같이 웃어줘. 아이가 울면은 우리 애기 어디가 불편해. 우리 애기 울어줘요. 어디가 불편해. 내가 엄마가 뭐 해줄까. 이 아이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계속 하면은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러 뉴런, 거울 뉴런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내가 웃을 때 엄마가 웃어줘. 내가 화날 때 엄마가 달래주고 내가 울 때 엄마가 그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해주고 그걸 계속 하면은 다른 사람이 웃을 때 나도 모르게 따라서 웃고 다른 사람이 꼭 넘어지면 잘했다 잘해. 그게 아니라 아프겠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아프겠다 마치 내가 다친 것처럼. 이게 거울 뉴런이에요. 거울처럼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기만 해도 소리를 듣기만 해도 마치 내가 겪은 것처럼 똑같이 느끼게 하는 그 세포. 그걸 우연히 발견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실험실에서 다른 실험을 원숭이를 데리고 하고 있는데 원숭이가 이제 바나나를 딱 줬더니 머리에서 이렇게 잡아 바나나 잡아 하고 명령하는 그 세포 있잖아요. 그것이 해서 바나나를 딱 잡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원숭이가 이게 바나나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거기서 똑같이 잡아 하는 이것이 또르르르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걸 보거나 듣기만 해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 그래서 거울처럼 따라서 하는 것이 있구나 하고 거울세포라고 이름을 이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요. 뇌를 연구하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잘 보고 따라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보이는 감정을 누군가 잘 따라서 해줄 때 이것이 일어나는데 스틸 페이스는 스틸은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Be still and know that I am가 그 말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다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걸 봐. 그것도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still은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근데 얼굴을 굳게 가만히 있어. 그냥 이게 아니라 아주 무표정으로. 이제 아이가 그러니까 막 따라서 웃어요. 아이고 이렇게 또르륵 깎고 그러니까 막 아이가 따라서 웃어요. 근데는 아이를
뭐 하는지. 내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어. 뭐 어쩔 줄 모르고 분명히 설정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어색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애기가 좀 당황해요. 그래서 막 집에 이렇게 헛웃음을 웃었다가 막 딴 데도 갔다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똑같이 엄마처럼 어머머머.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잠깐의 실험인데 이제 그러다가 엄마가 얼굴 풀고 어르릉 깎고 안 웃어. 다시 웃게 하는데 한참 걸렸어. 이 잠깐의 실험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엄마가 무표정, 우울증이거나 속상하거나 정말 이 가난의 대를 끊고 싶다. 아 끊어야 되는데 이게 때문에 막 속상해서 계속 얼굴을 우기고 있으면은 이 아이는 엄마는 거울이라니까. 이 아이가 나 혼자서 나는 이상하게 잘 태어나서 아자아자 화이팅 그렇게 못해요. 이 거울 엄마라는 거울을 보고 나를 봐요. 엄마가 웃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엄마가 화내고 찡그리고 우울하게 있으면 나는 우울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런 사람. 예쁜 아이 자아상이 엄마가 웃는 얼굴 통해서 생기고요. 아니면은 나는 미운 아이구나 자아상이 딱 생겨. 누구에 의해서? 엄마의 표정에 의해서, 엄마의 행동에 의해서, 엄마의 리액션에 의해서, 엄마의 스킨십에 의해서. 그 잠깐 가지고 그렇게도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이 아이는 무표정한 아이,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아이, 표현해봤자 엄마는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이 감정을 표현해도 전혀 이제는 공감이 안 돼. 안 쓰면 어쩐다. 안 쓰면 퇴화한다. 안 쓰면 더 쓸 수가 없어요. 퇴화돼요. 그러니까 웃어도 안 웃는 아이, 그리고 내가 먼저 웃음을 보내지 않는 아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이코패스기. 그렇다고 해서 다 사이코패스가 된단 말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아까 그 말했던 그분이 자기는 정말 자기의 감정을 전부 누르고 살았대요. 나는 어떤 엄마가 되어야 돼? 어쨌든 내 자식을 잘 책임지고 기르는 엄마. 그 속에 좋은 감정을 다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다 눌렀어요. 그래서 자기는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 내가 정말 감정을 느끼지 않는 로봇이 됐으면 좋겠다. 감정을 느끼면 너무 괴롭고 자기는 항상 무가치한 것 같고 필요 없는 사람 같고 그래서 정말 그 감정이 힘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런 감정도 안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 예를 또 들게요. 실제로 그때가 내가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을 때니까 이 어린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여자아이가 톰보이처럼 그 좀 남자다운 아이가 있었어요. 가지고 애들 이렇게 툭툭 치고도 다니고 가지고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정말 다른 아이. 이 아이는 남자아이처럼 씩씩한 아이고 이 남자아이는 정말 다른 사람을 폭력적으로 때리고 그런 아이였어요. 가지고 이제 이 여자아이가 장난처럼 이렇게 하니까 I'm gonna kill you tomorrow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집에서 총을 갖고 와서 다음날 총을 쐈어요 걔한테. I'm gonna kill you tomorrow 그러고 진짜로 쐈어. 그러니까 I'm bleeding 나 피 흘리네. 그러고 내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경찰서에 데리고 와서 근데 이 아이는 지가 무엇을 했는지도 몰라. 뭐 죽이고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심심해서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제 이 종이하고 뭘 갖다 주니까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도 내가 그 아티클을 갖고 있거든요. 그 뉴스위크지에서 특별 그 기고문을 썼어요. 왜 이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가 지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였는데 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뭔 아까 내 동생이 죽었으면 이 아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잘 몰라요. 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다른 아이들은 그래서 유치원이나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냥 지식만 배우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 해결하고 서로 협조하는 것도 배우고 내가 또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한 교육의 일부분인데 그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냐 가지고 집안 사정을 봤더니 이제 아버지는 감옥에 들어갔고 엄마는 도망갔어요. 근데 외삼촌이 집에 있는데 외삼촌이 드러그 딜러야. 마약 중개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오만 하류급의 그런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이제 돈으로 마약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총으로 마약을 교환하는 경우가 많아서 집안 곳곳에 총이 있어. 곳곳에 이쪽 서랍에도 있고 저쪽 서랍.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얘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가 무슨 감정을 해봤자 누군 자리 봐도 발 뻗는다 그러죠. 감정을 표현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너 어때?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그렇게 물어보고 도닥도닥 해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다 외삼촌하고 거기는 먹고 살기 바쁘고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또 싸우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것만 매일 일상처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에 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로 태어나거나 그것이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공감 능력은 다 있대요. 인간이 누구나. 그 실험을 또 어떻게 했냐. 애기 그 베이비를 10명을 딱 눕혀놓고는 그러니까 애들이 몇 명이 일어나서 놀라서 울었어요. 그 숫자하고 10명 중에서 그냥 다 아이들이 평안하게 뭐 자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아이 좀 할머니 같아요. 어쨌든 슬프게 울었어요. 이제 배가 고프서 어쩐지 하고 우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도 다 같이 따라서 울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운 아이하고 응애 우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슬퍼지고 뭔가 감정이 동해서 운 아이하고 어떤 아이가 더 많았을까요? 감정 응? 따라서 오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실력이 좋아.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야. 따라서 그러니까 이 엠퍼티 감정이 이 공감하는 능력은 누구나 다 그리고 거울 유론도 하나님이 미리 딱 장착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 잘 받아주면은 이것이 잘 활성화돼서 인간관계를 잘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안 쓰면 퇴화하고 그래서 못 써서 내 감정도 표현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지고 그 아티클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한번 옳은 소리죠? 오케이. 자, 내적 대상관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를 야심차게 카드까지 다 갖고 왔는데 못했어요. 우리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감정 카드랑 저기 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